12-3번까지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어보시고요. 12-4번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분수랑 조금 플러스 b는 0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이 방정식의 내근이 이렇다라는 사실이지,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내근을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를 인수분해하면 자연스럽게 x-알파1, x-알파2, x-알파3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어차피 근이 4개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값이 2라고 했거든요. 이 값이. 그러니까 이 값이 비슷하게 생겼죠.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냐? x에 무엇을?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했더니 x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은 쭉 대입한 모양은 여기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2다. 그럼 뭐야? 끝났네. 그러므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12-8번 문제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 풀이라 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어떻게 생겼냐면 4차 방정식인데 물론 조립제법을 써도 되겠지만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조립제법을 쓰면 자, 4차 방정식 중에서 이 가운데를 좀 잘라서 보면 양쪽이 똑같이 접히는 모양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는 좀 특이하게 생겼다. 알았니? 그래서 이런 아이는 우리가 뭐 이름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상반 방정식이다 해서 조금 해법을 알아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모르면 조금 안 풀려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이 생긴 경우에는 우변에 0이 있는 경우에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되고요. 0이 없는 경우에 묶어내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은 방정식이니까 나누기 x제곱을 양변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x제곱으로 나눠주니까 x분의 5가 될 거고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개수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내고요. 플러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묶어내고요. 빼기 4는 0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여기가 지금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으로 잡아주고요. 5에 x 플러스 x분의 1로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보면 밑에가 2가 더 더해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위에 거랑 또. 그래서 2를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가 t로 치환하는 문제에서는 y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 문제예요. 자, 이게 1번 문제니까 1번 문제 답은 y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1번 문제의 풀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맞니? 자,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y 플러스 6 곱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y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y가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x의 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y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 되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면에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쪽에서는 x는 뭐가 되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 허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4차 방정식 중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런 방정식은 풀이 사항을 반드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2-9번도 보시면 정리가 됐어요. 일단은 x제곱, x4제곱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지? 복 2차식이잖아요. 복 2차식. x제곱을 뭐로? t로 치환을 해서 가는데 이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다.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선 복 2차식이기 때문에 x제곱을 우리가 뭐로 놓을 거다? x제곱을 t로 놓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x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x가 실수야. 그러면 x가 실수면 여기도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실수가 제곱되니까 t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가 양수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t가 한 개면 x는 몇 개가 되는 거니? 두 개가 되는 거고, t가 두 개면 x는 몇 개가 된다? 네 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t가 반드시 양수, 만약에 t가 0이면 어떻게 되니? t가 0이면 x가 0 이렇게 되겠죠. 중근가지잖아요. 그러면 4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t가 음수값을 나왔다면 t가 음수면 제곱해서 음수인 x를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x가 4개가 되려고 하면 t는 반드시 몇 개의 실근을 가지니? 2개의 실근을 가지되 둘 다 모두 뭐 해야 된다? 양수여야 되겠죠. t가 양수 2개여야지 x가 4개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t로 바꿨을 때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의 t 플러스 m 플러스 5라는 이 2차 방정식은 t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어떻게 가져야 x가 4개의 실근을 가질 거냐 이 말이 된 거죠. 맞아? 그러니까 t는 반드시 뭔데?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t가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줘야 됩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를 보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두 근을 가지는데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두 근을 가지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되겠죠. 중요한 문제 기억나죠? 근의 분리. 두 근 사이에 뭐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없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뭐 따져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입한 값을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F0는 뭐 해야 된다고? 양수여야 되고요. F0가 양수면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해야 되지. 축의 위치가 지금 뭐니? 축의 위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축의 위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니? 위로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기억나죠 지금?
위로 못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B가 0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등등하지만 안 되겠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갖춰줘야 돼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F0는 T자리에 0을 넣었단 말이에요. T자리에 0을 넣었더니 M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 다음에 두근의 합은 지금 축의 위치다. 그지? 축의 위치가 되겠죠. 자, 이제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해서 마이너스 4a분의 b니까 m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값이 양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m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지고 그러므로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세 번째 판별식을 따져줘야 되죠.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5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4m이 없어지고 m제곱이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되겠죠. m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졌습니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4로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 뭔지 알겠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돼요. 자, 지금 만족하는 부등식이 몇 개니? 3개다. 그죠? 이 3개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m은 4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다시 작아야 돼요. 자, 만족하는 구간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므로 셋 다 만족하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얼마니? 마이너스 5에서부터 m이 마이너스 4까지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분명히. 알았니?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1월 10번은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써보아야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a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이걸 다 더했더니 a가 다 없어지고 상수도 다 없어지죠. 그래서 모든 합이 0이므로 1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a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x-1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x는 1이다라는 해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가지려고 하면 우선 이 2차 방정식은 1을 가지면 안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해를 1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겠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잡으면 되겠어요. x에 1을 넣으면 1-2a 더하기 a 더하기 2는 이 방정식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뭐가 되어서는 안 되니? 3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답을 줬습니다. a는 우선 3이 되면 안 돼요. a가 3이 되면 1을 해로 가지니까 안 돼.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a가 3이 아니면 1은 안 가졌으니까 x는 1은 양이건 맞고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 방정식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제로가 이 방정식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 아까 문제는 똑같아진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근이 모두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한 값은 양수여야 되고요. 맞아? 축의 위치도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시들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0가 0이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축의 위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인데 지금 두 근의 합이 a다, 그죠? 만약 a가 있으니까 2분의 a가 양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a는 뭐 해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두 번째 조건 가져옵니다. 자,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이 4분의 d를 써도 되니까 4분의 d를 써보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알겠죠? 그치? 2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이다. 그래서 a는 2의 오른쪽이거나 마이너스 1의 왼쪽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0보다도 오른쪽이고요. 자, 2보다도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러므로 셋 다 만족하는 구간은 a는 2보다 크다라고 하면 답이 틀리겠죠. 제일 앞에서 뭐 했죠? 3은 아니다. 그러므로 a는 2인데 a보다 큰데 a는 3은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예 a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라고 답을 적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한허근이라고 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3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가져가 보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져가지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1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2를 해볼까요? 2를 하면은 1, 2, 1이고 2, 2, 2, 4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따라서 x-2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때 한 허근이 알파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x는 2는 지금 실근을 가졌잖아. x는 2는 지금 뭐니? 실근입니다. 그럼 어디서 허근을 가지냐? 이 방정식에서 허근을 가지겠죠. 판별식을 써봤더니 0보다 작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의 한 허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니? 한 허근이 알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알파면 이 개수가 모두 실개수다, 그지? 실수인 개수에서 한 허근이 알파면 다른 한 허근은 뭐가 되니? 알파, 편례근을 가진다, 그지? 자, 그래서 다른 한 허근은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한 허근과 다른 한 허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한 허근과 알파 플러스 알파 반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반은 얼마다? 2다 라는 우리가 이번 힌트를 잡아놓고 갈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되니? 얘를 정리하면 알파 바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알파 바는 알파 플러스 알파 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대입을 하면 분모 얼마분의 4분의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4가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별로 없지, 그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x제곱 플러스 1의 한 허분이 오메가니까 한 허분이 오메가이므로 알파 세제곱은 1이다, 마이너스 1이다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대입하면 만족할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쟤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 맞지? 자, 여기서는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집니다. 자, 이때 한 허근이 오메가이니까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알파바이므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알파바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역시 알파바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알파바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맞아? 그리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알파바는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두 근의 곱 알파바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대입하고 이런 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대로 적혀있네요. 자, 니은 알파바는 1이고요. 알파 플러스 알파바도 1이면 얘는 3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디귿.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과 알파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2가 되느냐? 이래놨어요. 알파 마이너스 1, 알파바 마이너스 1.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은 여기서 보입니다. 얘를 끌어오면, 넘기면 뭐가 되니?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제곱이고, 넘기면 알파바 마이너스 1은 알파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얘를 준식에 잡아 넣었더니 뭐가 되니? 알파의 6승 더하기 알파바의 6승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파의 6승은 알파 세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알파바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아까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역시 이걸 제곱하면 1이므로 이거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내용을 볼 건데 리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1 플러스 알파의 10승이니까 알파의 세제곱의 뭐니? 세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알파의 10제곱이잖아요. 자, 저쪽도 1 플러스 알파바의 세제곱에 알파바가 곱해진 거고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세제곱에 세제곱을 한번 알파를 곱했다. 이렇게 봅시다. 자,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이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쟤를 정리했다라는 말은 자, 1 마이너스 알파바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게 되겠네요. 맞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거를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1 마이너스 알파가 켤레복 쓸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분모 분자에 이게 나오도록 곱할 겁니다.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는 게 낫겠네. 쌤 위에도 1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분모 분자에 쟤를 곱하면 자 분모가 뭐가 되느냐면 분모가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이래 되지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이거 곱해지면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가 맞니? 자 이쪽은 이제 뭐가 되니? 1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얘를 정리하면 요 값이 아까 얼마였니? 1이고요. 얘도 1이잖아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됐니? 1이 됐어요. 알파 제곱은 차수를 낮출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2알파에서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얘를 정리했더니 뭐가 되니?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을도 맞다 해서 정답은 디귿과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실근과 허근을 가지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을 정리를 조금 해볼 겁니다.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다 더해서 0은 안 되고요. 홀수 번째들을 정리를 했더니 다 더해서 마이너스 3, 짝수 번째 더 마이너스 3.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얘도 행여나 되는지 봤더니 1 마이너스 1은 안 되고요. 일단 2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인수분해 결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아니면 x는 2에서 실근을 가진다는 거야. 근데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 이 방정식의 근이 한 허근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된다. 이런 말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거의 양변에 x-1을 곱하면 똑같은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도 성립을 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관계가 가져지고요. 오메가 세제곱에서는 1이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저 위의 식을 다시 한 번 더 적어주면 하나씩만 남겨볼게요. 하나씩만.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니까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고쳐졌고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제일 끝에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어떻게 되니? 오메가 4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어차피 오메가 4제곱이니까 오메가가 똑같을 거고 그럼 이런 똑같은 값들이 계속해서 몇 개가 나타난다는 거니? 33쌍이 나타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99개.
자, 이 상황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힌트가 있어서 이 세 개를 가지고 놀 건데요. 이 세 개를 분모 분자의 오메가를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맞죠? 자, 그럼 얘는 1이고요. 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아니지.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아? 자,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3 플러스 계속 얼마가 나타난다고? 2분의 3 이렇게 나타난다고. 맞아? 그러니까 2분의 3이 몇 쌍 나타난다는 거니? 아까도 봤듯이 33쌍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니? 2분의 99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해라. 너무 복잡하잖아요. 전개하고 할 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세근이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한 칸 가서 부호를 바꾸는데 x제곱의 계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0입니다. 자,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부호가 안 바뀌고 5분의 124고요. 세 번째는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는 세 칸이니까 부호가 바뀌고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7이다. 일단 이렇게 됐어요. 복잡한 식이 상당히 간단해지죠. 왜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 됐어요. 이 말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된 거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바뀌면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도 고쳐도 되겠네. 마이너스 전체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의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제곱의 인수분해는 기억납니다. 그죠? 어떻게 되니?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뒤에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얼마이므로? 0이므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의 값은 3 알파 베타 감마와 같다. 그런데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 17이다. 마이너스.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7이라면 마이너스 51이 되겠죠. 아니?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 어떠한 이 값이 마이너스 51이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가 돼? 5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유용한 힌트가 된다. 알았죠? 자, px가 3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pqr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맞지? 자, 그런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간단한 내용이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것을 인수로 가진다.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진다 이런 말도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로 가진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x는 제로의 한근이 1 플러스 2i인데 실수 pqr이므로 이 개수들이 모두 뭐니? 실수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치? 실계수 방정식에서는 1 플러스 2i가 한 근이면 반드시 혈내근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모두 준 모양이다. 그치? 그래서 세 근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과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이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세 근의 합은 이거를 셋 다 더하는 거다. 그죠? 세 개를 더하면 얼마니? 3이고요.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부호를 한번 바꾸고 한 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는 거는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1 플러스 2i이고요.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하니까 1 마이너스 2i이고요. 플러스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5가 되네. 그죠? 정리했더니 뭐가 되니? 7이 되었다. 그죠? 자, 7이 두 개씩의 곱이니까 부호를 안 바꾸고 두 칸 가는 게 되겠지. 그래서 1분의 q가 된다. 그래서 q의 값은 7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이거를 셋 다 곱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셋 다 곱하면 아까 이거 두 개 곱이 5라는 거 알았으니까 셋 다 곱하면 5가 될 거고요. 세 칸 가니까 부호를 바꿀 거고 세 칸 가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므로 P의 값은 마이너스 3, Q의 값은 7, 그 다음에 R의 값은 마이너스 5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지? 자, 12과 16번 문제를 보시면 자,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1이고 그래서 한 근이 1이라는 힌트가 있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은 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일단 한 근은 6이고 나머지 두 근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고 두고 갈게요. 자, 알파와 베타라고 두고 가면 제곱의 합이 6이니까 주는 힌트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6이다 라는 힌트를 주고 시작하네요. 그러면 세 근은 1과 알파와 베타가 세 근이 되겠네요. 정확하지는 않으나 세 근의 합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세 근의 합은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한 칸을 하고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각각의 곱이니까 여기서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해지면 알파, 곱해지면 베타. 자, 두 개씩 곱해졌으니까 부호가 안 바뀌고 두 칸을 봤을 거예요. 자, 세 근의 곱이니까 각각은 모두 곱하면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그죠? 세 번 곱해졌으니까 부호를 바꾸고 세 칸 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나 해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예요. 그런데 알파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1로 줬잖아. 그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로 줬으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위에 또 있네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b가 된다 라고 해서 a와 b의 관계를 줘버리네. 그치?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다 라는 힌트도 있어요. 여기는 알파 베타가 안 들어간 식입니다. 그치? 이제 a만 알면 b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면 B를 알면 A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 A를 알까 했더니 이 힌트가 지금 뭐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합과 곱에 관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 자,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일 거예요. 맞니? 차례대로 넣어주면 이 값은 6이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돼서 얘를 전개해서 가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가도 되겠네. 뭐 전개할까? 아니면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가 됐겠죠. 그죠? 그럼 넘어가면 A가 1이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A는 반드시 뭐라? 음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3이 맞다. 이렇게 되겠네. 자,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와서 B의 값은 1이 되겠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1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17번 한근이 다른 한근의 2배다 이런 힌트가 있고요. 그러면 한근은 어떤 다른 한근의 2배가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고 또 다른 한근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갈게요. 그래서 이 세 근을 놓고 시작을 해보면 이 세 근의 합은 3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자, 이거는 부호를 바꾸면서 2가 될 거예요. 맞지? 다음에 각각을 2개씩 곱한 해는 이거 곱하면 2알파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2알파 베타 플러스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거의 값은 2개씩 곱했으니까 두 칸 값에서 부호를 바꾸지 않겠죠. 자, 다음 이 세 근의 곱은 모두 곱하면 어떻게 되니? 2알파의 제곱의 베타가 세 번 곱해졌으니까 부호를 바꾸면서 K다. 이렇게 힌트가 잡아졌습니다. 자, 결국엔 알파 베타를 알아야 K를 아는 거고요. 그죠? 세 번째 식은 이용 못할 것 같고 이 두 개를 이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 베타를 없애는 방법이 여기서 베타가 얼마니까? 베타는 2 마이너스 3알파니까 이 자리에 베타를 잡아 넣어주면 되겠네. 자, 넣고 정리를 조금 합시다. 2알파 제곱에 플러스 3알파에 베타가 2 마이너스 3알파가 되겠죠. 알파에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 이제 정리할까요? 자,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9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됐다. 자,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7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곱하면 7, 1, 1,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지? 그러므로 알파가 얼마니? 알파는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알파는 또는 얼마? 1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그런데 알파, 베타인데 양수 K의 값을 물어서 둘 중에 누가 양수가 되냐? 둘 다 양수가 될 수도 있네. 일단은 그러면 알파가 얼마일 때? 알파가 1일 때 봅시다. 베타를 구해볼게요. 맞니? 자,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얼마니? 알파가 1이면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7분의 1일 때는 베타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면 여기 7분의 3이다. 그죠? 7분의 17이 되는 베타는 7분의 17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쌍을 잡았어요. 자, 이제 K를 구해야 되는데 K의 값은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를 넣으면 저때 첫 번째 이때 K가 뭐가 나오느냐? 저때 K가 뭐가 나오니? K가 마이너스니까 2가 나오죠. 이때 K는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K는 뭐가 나오느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K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느냐면 양수 K의 값 그리고 이때 세근. 그러니까 이때는 안 돼요. K가 음수라서.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면 K는 2가 된 거고요. 세근은 알파가 1이니까 세근은 1과 2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할 건데 연립방정식에서 이 얘기 조금 하고 올게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 중학교 내용에서 있던 거다 하느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m-x 플러스 n 다시 이렇게 두 직선이 있다. 그죠? 맞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이 없으려고 하면 아무튼 두 기울기가 뭐 하다면 두 기울기가 다르면 이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맞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다면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니?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으면 두 그래프는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방정식으로 바라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둘 거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두 1차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방정식이지만 어차피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와 동일해지는 것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두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기울기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잖아요. 자, 기울기가 뭐냐면 a와 b의 값이지. 분수니까.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b가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b와 c의 b가 뭐니? y 절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있을 때 a와 b의 값이 같다라는 말이 뭐가 같다는 거라고? 기울기가 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와 b의 값이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러면 a와 b의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a와 b의 값이 다르면 이 말은 즉 기울기가 다르다는 말이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때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a와 b의 값이 서로 다르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니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한 쌍의 해를 구하면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A와 A 다시 B와 B 다시 즉 이 두 개의 B의 값이 같아요. A와 B의 값이 같아. A, B의 B의 값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거든. 기울기가 같으면 해가 이상해요. 한 쌍이 안 나오고. 그래서 A와 B의 B의 값이 같고요. 또 뭐와? B와 C의 B의 값이 같으면 B와 C의 B가 뭐라고 했니? Y 절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와 B의 B의 값이 같고 이런 식으로 B와 C의 B의 값이 다르다면 A와 B의 B는 기울기, B와 C의 B는 Y 절편. 외우는 거 아니죠? 여기 보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만나지 않는다는 이때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A와 B의 값이 같고 즉 기울기가 같고 B와 C의 B의 값마저 같으면 Y 절편마저 같다. 일치한다. 그러면 해가 특수해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향후에 연립방정식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살짝 다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